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삼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항상 시정 발전에 충실한 동반자로 선진노예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의장님과 이평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질의하고 행정의 수장은 그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시민을 향해 답하고 실행 의지를 약속하고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민선 8기라는 새로운 변화의 기점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정 현안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지구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안입니다.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으며 과거 전주를 대표했던 전주초, 풍남초,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취약아동 감소로 인해서 학교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생활환경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일수록 생활환경 및 학습환경 좋은 곳이 이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구도심 정착이 필수적이며 젊은층 정주인구 유비를 위한 요건으로는 노후되고 열악한 생활 환경을 젊은층이 선호하는 현대식 주거 환경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이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지구는 지난 10수년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병무청 지역의 경우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이 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못한 채로 17년 동안 시간만 허비해 왔습니다. 기상대 이전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자 신석정 가옥 미래유산 보존 문제가 대두되었고 전주시 내부적으로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한편에서는 보존이라는 상반된 행정을 펼치면서 민민 갈등으로 번지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으며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시장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 노후 정도가 극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및 정화조 직관로 사업 미실수로 해서 도심 속 빈민가의 형국인 상태로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함은 물론 각종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무엇보다 신속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08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래 역사 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지속된 수차례의 층고 변경의 결과는 재개발 사업성 결여 문제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2018년 3월에 지하 1층, 지상 7층, 높이 12m를 넘지 않는 허울뿐인 소규모 개발 사업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최종 변경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처럼 구도심지구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서 열악한 주택 환경을 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이 노출된 곳에서 불편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심지구 활성화나 인구 유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무청 및 동부시장 지역은 한옥마을과 인접한 데다 풍남초등학교, 중앙초, 전주 제1고, 중앙여고까지 기존의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개발이 되면 구도심 활성화로 연결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10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해버렸다는 것은 전주시와 시민의 손해를 자초한 것에 다름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단 간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재개발을 쪽으로 진행을 하든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자체 타당성 조사와 현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조직 개편안 발표를 통해서 핵심 공약이었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을 담당할 광역도시 기반 조성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히신 바, 이제는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구역 재개발 사업도 그 10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 지역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본 방침은 무엇이며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따른 과잉 규제 개선 대책에 관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에 대하여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한 이래 해당 지역에서는 신축된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층수, 업종 등의 제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주 부성 및 주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장소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그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지만은 문제는 그 규제가 과도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지역은 2층 이상으로는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 제한은 물론 동문거리 및 가명 객사 군역 등 구역에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일 경우 입주가 제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물의 신축, 개축과 리모델링 등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잉 규제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상가는 비어만 가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며 빈 상가들이 속출하면서 도시 경관은 오히려 나빠지다 보니까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늘어나고 집계 효과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지역 경제의 낙수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구도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여행지로 손꼽히는 소도시 양평의 경우 2020년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가 입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지만 아름다운 경관과 디자인적 요소와 가미된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특화푸드를 선보여서 역으로 해당 스타벅스에 가기 위해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문화 공연까지 선보이면서 양평 스타벅스는 전망 좋은 문화 휴게 공간이자 지역경제 친화형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혹은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역사도심 전주에 맞도록 특화된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경로를 중심으로 한 본도심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도심지구 과잉 규제에 따른 빈 점포 속출 현상의 연장 구간인 충경로 거리 일대의 상권 역시 현재 쇠퇴 일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역별 상인회 등에서 제공한 구도심 구간별 상점 현황을 살펴보자면 올해 8월 기준 동문 상점가의 경우 총 점포수 236개 중 빈 점포수가 63개로 공실률이 무려 26.7%에 달하며 웨딩거리 상점가는 14.8%로 그보다 약간 나은 편에 속하지만은 병무청 오거리부터 다가교 사거리까지의 구간은 22.8%의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임대 동향 조사를 놓고 보았을 때도 소규모 상가의 전국 평균 공실률인
6.6%를 크게 상회할 뿐더러 13.1%인 중대형 상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 구간 모두 공실률이 전국의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영리 행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나 상권이 쇠퇴하는 그 배후에는 구도심의 쇠락, 역사도심 지구단의 계획에 따른 과잉 규제와 더불어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당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모여들고 역동적인 전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집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상권 발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 생각하는데 쇠퇴해가는 본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보관과 그리고 충경로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 독립영화집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고사동 옛 옥토 주차장 부지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독립영화집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용 상영관이자 국내의 독립영화의 성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좋으나 문제는 시민들이 주차 대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영화집 건립 부지는 무려 39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정도로 고사동, 다가동, 중앙동 일대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도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주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만 보면 독립영화집이 건립되고 난 후 주차장은 140면으로 당초 계획이었던 95면에서 50면 가까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존 주차면 수 대비 약 3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현재 주차장 운영이 중단된 지금 구도심 골목골목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객사 인근 구도심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곳으로 인근 갱이단길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며 오거리 주차장은 183면에 불과하여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인데 옥토 주차장마저 기존의 3분의 1로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면 그 수혜를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어서 구도심 지역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민들의 편의와 충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여파는 인근 상권의 활성화가 아닌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민원이며 예측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짓는 건물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건물부터 짓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난 394회 임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집행부에 시민 편의와 충돌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후 독립영화집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이 알기로 11월까지는 실시 설계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수요를 감당할 대책 또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향후 주차장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불편한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지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태양광 지별판 설치 관련 사안입니다. 최근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단연코 기후위기 대응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불안감 공포로 체감하기에 이르렀고 기업마다 친환경 사회 공헌 사업 등으로 벌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심각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원은 이미 10년 전인 2012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지열 및 태양에너지 이용 후 저변 확대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관공서에 태양광 지별판을 설치하여 관공서 이용 보급 확대를 필두로 해서 일반 영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렸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도시혁신센터 건물 신축 시에 그것도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여 설치한 지별판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치된 그 대상들을 제외하면은 그 외의 성과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지에서 확인한 사례로서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대통령궁에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 지별판을 필두로 해서 연방 각처의 청사에 지별판이 설치되면서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고, 그 결과 산업화로 어두웠던 베를린시는 친환경 에너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 전기를 마련하여 적극 활용했다면 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력을 갖춘 선진적인 도시로서의 명성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강조해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저조하다 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며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공공기관을 필두로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태양광 지별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일반 주택지역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의향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응한 향후 정책 방향과 대체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사안이지만은 올해 전주시는 이 문제를 더욱 긴박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년 3월을 기점으로 전라북도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진 이후 그나마 인구 증가세를 보이던 전주시마저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난 뒤에 감소세가 확연해져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 감소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나 그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로서 출생아 숫자가 반으로 줄면서 전체 인구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가파른 인구 감소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기점인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매월 500명 내외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전주시 인구는 60만 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이는 이 감소세에 가속이 붙기 마련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지역의 생산 가능한 인구가 늘어나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한 전주시 인수위원회 백서를 살펴본 결과 그러한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관한 내용이 미약하다 하는 점에서 출산율 제고라는 지역 성장의 근간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출산율 제고는 출산 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교육, 취업,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돌봄 서비스, 최근에는 난임과 관련한 요소까지 출산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지역의 현실을 결합하여 매우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단계적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일교차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간에 평안하시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구도심 지역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기본 방침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윤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사업은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병무청 지구 재개발 사업은 2018년 층수와 용적률을 낮춰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되었으나 동의서가 보완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고층 건물 신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부결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선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구도심 지역 재개발 재건축의 주된 쟁점 사항이었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 밖에 저해 요소들에 대해 재개발 조합 등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노후지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 재개발 재건축 전담 조직을 신설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 규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은 역사문화자원과 미래유산의 복원, 보존을 통해 천년도시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계획적인 관리로 구도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제사항은 구도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사 도심 내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커피숍,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역사 도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의회 승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즉시 수행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권 회복의 보완과 충경로 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경로 1호는 과거 전주의 대표 중심 상권이었으나 도시 유각으로 신도심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충경로를 포함한 구도심 1호내 전라가명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247억 원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테마거리 조성, 거점 공간 확보, 건축주 상생 협약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선 8기 우리시 충경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적 기반인 도시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 추경의 용역비가 확보되는 즉시 도시관리 변경 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명품거리 조성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구도심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230억 원 규모의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 사업과 충경로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다가교 사거리에서 백무청 5거리까지 구간의 차도와 인도를 2024년까지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보고 즐길 거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충경로를 중심으로 조선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가 지닌 묘모형의 역사 문화자산을 관광 자원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가 단순히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가 아닌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는 글로벌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리의 모든 인프라와 시설물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 독립영화제의 건립으로 예상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 집은 전주시 영화산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영화의 거리, 옥토 주차장을 사업 부지로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옥토 주차장 주차면 380면이 폐쇄되어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옥토 주차장 폐쇄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독립영화제의 부진의 주차 변수를 당초 계획했던 95면에서 53면을 늘려 148면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화의 거리 인근 5개 주차장 용지 등 2개소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약 15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문교회 무료 개방 부설 주차장 64면과 거주사 우선 주차장 4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인근 학교, 교회 등 6개소 310면의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금년 제2회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옥토 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영화의 거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위기 대응 및 공공기관 일반 주택에 대한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2022년 6월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전환, 수송, 건물, 산업, 소비, 농축산, 흡수원 등 7대 부분의 실행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저감 실행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폐기물 수거 처리시설 기반 강화 및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 흡수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총 198개소 중 45개소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노후화 및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을 제외한 31개소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65억 원을 투입하여 2130개소 6641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2억 원을 투입하여 2284세대 704kW의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주 시민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과 함께 완산 철영공원 주차장 등 5개소에 483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공공청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구축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와 각 분야별 저출산 문제 타개 방안 및 단계적 목표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복합적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저출산 관련 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020년도에 기획조정국 내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춘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립한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민선 8기에도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전주라는 기조 아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6,820억 원 규모의 4개 분야 1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난임시술비, 출생축하금 등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형 통합 돌봄, 치매 조기 검진, 신중년 취업 지원 등 25개 사업과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지원, 빈집 활용 주민 공간 조성, 시민 안전보험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TF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주형 인구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적 목표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통계 시스템에 의한 우리시 미래 인구를 말씀드리면 2019년 66만 명을 정점으로 2035년 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계적 목표 연기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 시에서 2020년에 수립한 2035년 전주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른 계획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출생 정책 발굴 추진으로 인구 7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윤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